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스대학교 경찰학부 조용철 교수입니다. 자,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도시문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미래사회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래사회의 다양한 도시문제들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교통문제 같은 걸 알아보셨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생활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이 주택 문제를 알아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도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미래 사회의 미래 도시에서의 주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을 포함한 청년층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사회의 주택 문제 여러 가지 이 대응 방안들이 특히 과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프롭테크라는 용어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 프롭테크가 과연 어떤 건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과학기술들이 한번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예전에 보셨던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그 미래 사회에 컨테이너촌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 컨테이너촌이 당시 미래 사회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도시의 빈민촌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즉 도시가 가면 갈수록 발전은 하지만 그만큼 점점 지가가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진 지가로 인해서 도시 내에 있는 공터에 컨테이너를 옆으로 놓기에도 너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위로 쌓아 올려서 살고 있는 도시 빈민의 모습을 이 영화의 배경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영화 자체가 재밌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하고도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구가 모이면 모일수록 당연히 이렇게 도시에서의 특히 이 주택과 관련돼서는 이 주거 빈민층들 같은 주거 빈민층들은 이렇게 이 컨테이너 상자를 쌓아 올려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미래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로 청년층이 점점 모여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내의 주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이 미래사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족이나 아니면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딩크족이나 이렇게 이 미래 사회를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통계 조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바로 자녀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감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출산을 앞둔 이런 사람들의 거주 형태도 봤었을 때 자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 주거와 관련돼 있는 비용의 부담이 바로 결혼과 출산과 사실상 직결된다고 봐야 할 정도로 도시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주택 문제입니다. 이 주택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문제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비도시 지역에는요 반대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실은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주택 공급이 너무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서 부족하거나 초과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도시에서의 이러한 주택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도시 내에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다 보니까 젊은 층을 바탕으로 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모여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내에 있는 주택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없겠고요. 이를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로 맞섰을 때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 우리가 평균 도시 평균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년 이상, 몇십 년 이상 이렇게 이 노력을 해야지만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계층의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을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이러한 소득 대비 주택 가격과 같은 도시에서의 주택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대표적인 이 대도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시 내에서도 이 한강변을 주변으로 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뿐만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라든가 뭐 학군이라든가 이런 게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빈번히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로 또 도시 내에서도 다시 주거 환경이나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딱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원하는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청년 세대, 청장년 세대들한테는 굉장한 사회적인 어떤 허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주택에 대한 더 나아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미래 사회 청년 세대들이 정주하고자 하는 도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선결해야지 되는 문제는 바로 첫 번째가 주택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즉 우리가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청년들이 원하는 도시다라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 자가 비율 그리고 주택 임대료와 관련돼서 결국은 재정적인 자립과 사실상 직결해서 청년들이 실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청년 주택 가구의 주거 실태를 우리가 도표로 봐도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 점유율 같은 경우에 청년 가구 같은 경우는 현격하게 일반 가구나 심지어는 저소득 가구보다도 낮은 상황이고요. 한편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은 대출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러한 심리적인 부담감도 사실 일반 가구 더 나아가서 저소득 가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결국 정리를 하면은 청년 세대들 우리가 미래 사회에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갈 이 생산 가능 인구인 청년 세대들한테는 결국 주택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떠한 과제들보다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심각한 미래 사회 내에서의 이 주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면은 이번 시간에 처음 여러분들이 듣는 용어일 수도 있는 이 프롭테크라는 용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롭테크는 프로퍼티라는 부동산과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이 기술이 합쳐져서 부동산 산업에 우리가 ICT 기반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모바일 등등등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함께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신종 IT 서비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또 내지는 낯선 개념일 텐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각종 부동산 거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주택의 매매, 주택의 임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직접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했었던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각종 기술들이 모두 다 이 ICT 심지어는 이제 모바일 기술로 접목이 돼서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우리가 마치 홈쇼핑 하듯이 쉽게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테크놀로지 기술을 직접 체험을 하고 빠르게 습득을 해서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 이런 서비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 이 프롭테크 시장의 50% 이상을 이미 어느 정도 IT 기반으로 사회의 각종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부동산 거래의 참여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고요. 국내에도 국내 프롭테크 시장이 주로 공유 오피스라든가 쉐어하우스 그 외에 각종 부동산 마케팅 대형 포털 플랫폼 그 외에도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은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1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각종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내지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직접 비교해 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은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현재 나와 있는 해당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나 시세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장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그 해당 필요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빌라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내에서 실제로 어떠한 가상현실 속에서 이 내부의 구조가 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이 계절별에 따라서 일조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도 모두 다 예측된 데이터가 이미 온라인상에 모바일상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집 바깥으로 나와서 직접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은 이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각종 교통 환경이라든가 편의시설, 학군, 쇼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분석할 필요도 없이 AI 기반으로 해서 모두가 분석을 해주고 결국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을 해서 이거에 대한 매매나 아니면은 임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다음 프로세스 절차가 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비대면 전자결제까지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지금 현재도 그리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프롭테크를 통해서 과거에는 일부 계층 또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던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노령층 중심으로 있었던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젊은 세대로까지 아주 갑자기 확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제공이 됐습니다. 즉 과거에는 특정 지역 내지는 특정 이 계층한테 집중돼 있었던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게 됐고요. 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일을 하고 하느냐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 언제 그 동네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발품 팔아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모으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전에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항상 체킹하거나 알람 설정만 해두면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이제는 실현이 가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중간에 어떤 중개인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서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소해질 수 있도록 거래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안전하면서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산을 지켜가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 가치를 연차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부동산 산업에까지 연결시켜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추세에 빠르게 적응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롭테크의 발전에 함께 참여를 한다면은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주택 문제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 주택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롭테크 발전을 위한 각종 인공지능 AI 기술이라든가 가상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VR 기술, 그 외에도 모바일이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기반 기술들이 어느 정도 원천 기술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프롭테크 서비스가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프롭테크는 이 스타트업에서 발전을 해서 서로 협업하는 스타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트업들 간의 상호 협업,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 마케팅 업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R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 해서 그 모바일 플랫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각종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기반으로 해당 아파트의 일조량까지 VR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한 이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R&D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각종 ICT 기반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들이 협력해서 앞으로 발전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주택 문제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프롭테크의 기본적인 개념에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는 바로 이 공유 경제 시스템이나 또 빅테크, 핀테크 산업을 점점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 도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공유 경제 시스템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의 각종 금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정보 제공, 이러한 것들 자체가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특히 주택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이 심각한 아킬레스건들을 하나하나씩 녹여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 경제가 확대가 되면은요,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이 반드시 도시 지역에서 특정 기간에만 이 정주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의미고, 빅테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된다는 것은 그렇죠, 이제는 정보의 형평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의 노력의 대가, 그동안에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받았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택가격 자체의 하락을 지금 현재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주택 비용 부담을 하락시키기 위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주택 가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몇억 원을 하락시킨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청년 세대한테 주거 비용 자체가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각종 금융 상품들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청년층이 도시에 정주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한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서 청년들이 빠르게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튼튼하게 뒷받침해 줘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다양한 문제들, 특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러한 주택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지금 살펴본 이러한 청년 세대의, 특히 청년 세대의 이 주택 문제,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문제는 바로 지금 현재이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도시 문제로 우리가 잘 실감하고 있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더 문제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젊은 세대인 20대의 주거 빈곤층 비율이 사실상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이게 결혼을 전후로 해서 주거 빈곤층이 좀 낮아졌다가 특히 다시
70대 고령자가 되면은 다시 주거 빈곤층 비율이 상승한다라는 도표를 우리가 분석을 해 봤었을 때, 그렇죠. 바로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고 그 아이가 독립을 하고 다시 부부만 남았을 때, 또 내지는 뭐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서 자기 혼자만 남았을 때는 다시 주거 빈곤층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미래 사회의 아주 불안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층 문제를 각종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다시 50년이 지나서 노인 빈곤 문제와 또다시 연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청년 세대가 주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뭐 결혼 연령이 상승한다라든가 비혼 인구가 증가한다라든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 주거 문제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래 사회에서 이 주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 도시 문제 중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ICT 기반의 프롭테크를 통한 도시 주택 문제 해결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었던 이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은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부동산 이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접근성을 개선함으로 해서 굉장히 청년들에게 부동산을 통해서 어떠한 재테크, 더 나아가서 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시간이라든가 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었을 때 정보를 탐색하는 것부터 매물을 확인하는 거, 뭐 중개, 계약, 인테리어, 이사까지 다양한 프로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 점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청년층한테는 더 좋은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서비스로 발전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VR, 블록체인과 같은 관련 기술이 함께 동반 상승하게 되면은, 함께 동반 성장하게 되면은 프롭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와 비용도 점점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함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시스템 내에서도 충분히 확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이나 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재정 지원, 사회 경제적인 지원도 결국 이 청년 세대가 주거 비용 자체를, 그러니까 주택 가격 자체를 낮추기는 쉽지가 않지만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노력과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멋진 사진 한 장을 소개를 할 텐데요. 네, 이 사진은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창경궁의 야경을 이렇게 해질녘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보면은 굉장히 멋진 풍경, 특히 인구 1000만 도시, 세계적인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녹지대의 조선시대 건물과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도시로서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지면서도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조선시대에 왕국의 터가 넓다 좁다를 떠나가지고 조선시대에도 서울 한양 이 사대문 안쪽에 있는 초가집의 가격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시내의 아파트 중위 가격의 이 가격 비용을 당시의 소득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정말 이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현재의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조선시대에도 한양 도성 안에 있었던 초가집, 기와집의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게 다양한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조선시대에도 도시 내에서는 주택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주택의 이 주택 문제가 결국은 현대사회 그리고 미래사회에도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조선시대 우리가 느꼈었던 생활의
수준, 즉 우리가 생활의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가 각종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든가 공공 서비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저 넓은 녹지 공간들을 우리가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서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저러한 공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선시대의 초가집 내지는 뭐 기와집이랑 현대 아파트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미래 사회 내에서도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조금만 더 공유 그리고 조금만 더 서로 이 양보를 통해서 도시 내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서비스와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미래 사회에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될 이러한 심각한 이 도시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 프로테크를 활용해서 좀 더 현명한 방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 사회의 도시 문제 중에서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었던 내용들을 이 자료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하고요. 또 여기에 각종 이 도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미래 사회와 과학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링크들을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링크 동영상 사이트들도 여러분들 우리 미래 사회와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훨씬 더 폭넓게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미래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